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2023년 5월 7일,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 사이에 낑겨있는 정말 좀 불쌍하고 힘든 우리들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월 7일은 무슨 날이죠? 5월 7일 오후 5시 우리 방송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5월 7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기념일이라는 거.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는. 네. 그걸 축하하면 어떡해? 왜요? 뭘 축하해요? 5월 8일에 결혼기념. 어머나 그러시구나. 자, 우린 센 적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자, 우리 30만을 향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장자 순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장자시지 않을까요? 됩니까? 네. 예. 아유, 안녕하십니까. 구국의 강철이빨 김정대입니다. 좋아요. 국기 감사일까? 진짜 오랜만에 뵈요. 오늘 강철대호 얼마나 아닌가요? 그죠? 강철대오에 있는 강철이빨이죠. 오늘 얼마나 강철이빨을 씹어댈지 강철 구강.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빨도 있어요. 네. 아, 이 박으셨어요? 다이아몬드로? 아니,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 이빨이고 저기 네. 앉아 계시잖아요. 자, 또 그 옆에 계신 분. 네, 반갑습니다. 남태우입니다. 오. 그러니까 일단 연령 순으로는 1타자, 2타자 이렇게 간다는 거가 맞네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하고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까시죠, 그냥. 강철 이빨이라고 하시니까 뭐 틀리나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틀린 없으시니까. 임플란트 몇 개 하셨습니까? 3개. 저도 3개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동기입니다. 예. 뭐 저기 아래 위 따질 거 없어요. 임플란트 개수로 하기로 하죠. 여기가 동기입니다, 무슨 동기. 마시장이에요? 왜 이빨을 가지고도. 마시장. 마시장, 우시장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 남태우 비원님 모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박진영 평론가님은 숙명여대 뭐 개광교수. 다 잘렸습니다. 뭐 다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러는데 그거 남아있죠? 그거 근데 안 자르더라고. 일단 잠깐만, 숙명여대 개광교수는 잘린 거예요? 그건 이제 임기가 끝났죠. 암기가 임기가 끝나서. 끝났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정치평론가로 불러요? 아니면은 뭐 부원장으로 불러요? 뭐로 불러요? 뭐 아무거나 불러주세요. 그냥 평론가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교수란 말은 틀린 말이구나, 이제. 예. 아, 알겠어요. 박진영 평론가님. 자,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셨습니까? 각오도 해야 돼요? 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진행에 성실하게 좀 임하세요. 왜 자꾸 빈정거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네. 아니, 충성한다더니. 아니, 두 분이 강철 이빨 그러시니까 저는 이빨 약간 원래 태어나기를 노래요. 그 원래 아시죠? 노란 이빨이 그 황리 네, 황리. 있어요. 황리가 이빨이 건강해요, 튼튼한 거 건강해요. 아니거든요. 구국의 누런 이빨. 나라를 구하러 오셨군요. 자, 그런데 구국의 황금 이빨. 방금 이빨이. 황금 이빨. 야, 좋네. 본인은 국의 황금 이빨도 다시 예, 합시다. 국의 황금 이빨. JYP는 돈도 많고 이빨도 황금이고 끝내주는군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우리 막내. 내가 좋아하는데 저쪽 나 싫어하는 것 같은. 자, 소개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는 임플란트가 하나입니다. 뭐 임플란트가 네, 이렇게 있어요. 젊은데? 그 연세에 벌써. 유치가 있어가지고 유치를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창립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유치는 원래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좀 뭐. 유치하다. 이 사람 유치하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야. 네네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우리 이 왁자지껄 일일 멤버의 이 정신적인 연령을 확 올려주는 또 아주 그냥 신선한 피를 수혈해주는 그런 보물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저번 주까지 아팠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방송을 몇 개를 빵꾸를 내고 네. 지금 오늘 우리 방송에 나온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아직도. 우리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는 거야? 애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젊은 피라 그러더니 뭐 유치하기도 하고. 뭐 정맥에 흐르는 피라 가지고 다 걸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뭐 지병도 그렇게 많고. 지병. 우리 나이까지 올 수 있겠어요?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 나이까지 못 올 것 같은데? 아마 그 스픽스에서 네. 이상민 씨 되게 보약한 점. 네. 아시죠? 보험 광고 받고 있습니다. 꼭 보내줘야 돼요. 네네. 저분은 아주. 자, 여러분, 지금 일요일인데 사실 가정의 달입니다만은 5월을 가정의 달만큼 가장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돈이 어쩜 그렇게 술술술술 잘 빠져나가는지 저는 정말 결혼식도 많고 뭐도 많고 상가도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식구들도 그냥 왜 이렇게 어린이도 있고 부모님도 있어요 지금 막 그러는지.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 힘냅시다.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같은 아픔을 공유한 우리로서. 자,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박대출
국민의힘 미래 정책위 위원장이죠. 네. 정책위 의장하고 박성중 의원이 야 KBS 완전히 좌파에 그냥 농락당했다. 네. MBC 너 맞아. 뭐 너도 뭐 그럴 줄 알았지만 그렇다. 이걸 이제 MBC 제3노조하고 같이 분석해서 이거 다 민영사 고소해야지 안 되겠다. 가짜뉴스 퍼뜨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명단에 들어있는 분이 여기 계세요. 와. 콕 찍어서 네, 김종대 그분이 의원 나를 지적하셨구나.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세상 이렇게 둔하네 이분이. 아. 자 김종대 의원하고 예. 이현주 의원님하고가 거의 타겟팅이었고요. 보수 중에서는 아니, 그래요? 의원님은 물론 보수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장성철 소장도 어. 좀 욕을 얻어 먹었고 그다음에 여러 그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보수적 시각을 가진 기자들 네. 기자들의 이름도 거기 잔뜩 언급됐습니다. 자 어떻게 본인이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더 많이 아마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일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가지고 언론의 어떤 그 조금 좋은 평가를 엄청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웬일인지 방송 나와 가지고 이건 뭐 속빈강정이다, 외화 내빈이다, 뭐 실속 없다, 뭐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니,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한 사람들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패널을 추천해가지고 좀 세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은 블록버스터였어요. 그렇죠. 그 저기 뭐냐 핵공유를 뭐 합의한다, 사이버 정보 동맹을 체결한다, 그렇죠. 파이브 아이즈를 능가한다, 나토 핵공유를 능가한다. 하도 예고편이 세게 나와. 난 블록버스터인 줄 알고 그렇지, 간 거야. 그렇지. 그런데 본편 영화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장면 하나도 없고 그냥 다큐멘터리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본방 사수해 보니까 예고편하고 다르잖아. 아니 게다가 이게. 게다가 우리 가가지고 전부 다 퍼지기만 하고 각서 쓰고 온 거잖아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래가지고 원하는 장면은 나오지도 않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제 백분 토론회를 나갔는데 과거 화요일 날 나갔는데. 화요일 날 나갔는데 과거에 핵무장 하던 저 우파 패널이 나온 거야. 아, 어제 그 화요일 날. 나왔는데 아니 뭐 저번에 박근혜 정권 때 국립외교원장도 외교원장, 하셨고 예. 저명한 인사들이에요. 또 전 국회의원도 나왔고 아니 저번에 그 한국형 핵무장 얘기하시고 또 국민의힘 당론이 전술핵 재배치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 때 공약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 주장도 못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의 안보 정책의 이견이 차이가 없어. 없어졌다. 이게 바로 저기 대통령께서 만들어진 통합이다. 국민 통합의 이정표를 이번에 대통령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야가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 작년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다 핵무장 얘기했어요. 네. 그분들 지금 이제 입도 뻥긋 못해요. 독자 핵무장. 핵무장을 독자 얘기해서. 핵무장. 예. 뭐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국민 통합의 성과를 왜 평가 안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반박을 못 하는 거야. 이분들이 과거 같은 바로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로 제가 활동이 편해졌어요. 어허. 대통령 덕분에 편해진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저쪽에서 이거를 세게 이제 대통령 그걸 거시기 방송에서 좀 이걸 좀 하려면 뭐가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쪽 패널들 나와봤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없다고. 국민의 주장은 이거예요, 의원님. 우선 패널들이 좌빨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의 발언이 전부 다 좌빨적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국립외교원장도 하셨다는 그분이 정말로 좌파적인 성격과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예를 들면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게 KBS 공영방송인데 이렇다, MBC 이렇다, YTN 이렇다 하면서 지금 혼을 내주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MBC에 나오는 패널들이 다 좌파적인 패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100분 토론 MBC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네. 자기 실력대로 싸우는 거지. 네, 다 균형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기 그렇게 억울하면은 진짜 요즘 시사 프로가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없어졌어요? 저기 심야 토론이 어제 MBC 100분 토론도 이제 간당간당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히 여당 의원들 섭외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좀 나와달라고 서너 번 사정을 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심야 프로 뭐 MBC KBS 심야 토론이 없어진 걸 많은 사람들이 시청률 바닥이라 그래 없어진 걸로 아는데 방송사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균형을 못 맞춰서 섭외가 안 된대. 섭외가 안 된다. 섭외가 안 된다는 거. 이럴 때 여기 홍준표 일어나서 시장님 나오셔야 깎여 나가니까 그러면 내가 좌파 패널 맞자고 쳐. 네. 네. 제가 민주당도 어떨 땐 빠지면 국민의힘하고 저하고 양자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를 논박하고 그렇죠. 공론회장에서 그랬는데 섭외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제도 현역 의원 못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게 맞군요. 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 대한 얘기나 깔끔한 얘기 나오려고 치면 패널들이 다 도망간다. 다 도망간다니까. 펑크 낸다. 이 얘기가 그렇지. 맞군요. 게다가 지금 우리 박진영 교수도 박진영 평론가도 잘렸대요. 잘렸어 어디서? 아니 저는 뭐 연합뉴스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좌파도 아니고 네. 극좌로 분류를 했는데 기가 짜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어떠세요? 뭐 저 웬만한 공중파에서 이제 안 부른대요? 아이고. 안 부른대요. 언제까지? 대통령이 그건 모르죠. 뭐. 계속 계실 때까지?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서 저의 생계를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이네. 그러면은 방송인 오윤혜 생계형 씨도- 표정입니다 진짜. 아니 방송인 그러면 오윤혜 씨도 파란색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오윤혜 씨도. 네네네. 원래 그분은 무슨 색깔이었는데? 몰라요. 아니 근데 그분이 진행하는 코너가 색깔이 이렇게 짙지도 근데 않은데. 왜 우리는 이 포장마차는 빨간 색깔인 거야? 아, 여긴 포장마차니까 여기는 그리고 시뻘건 거 맞잖아. 그쵸. 그래, 맞죠. 우리는 시뻘건 걸 좋아해. 난 그리고 빨간색이 잘 어울려. 근데 파란색 입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옷이 없어서 좀 오늘 그런데 나 원래 평상시에 빨간색이 잘 어울려. 아니 뒤쪽 빨간데 앞쪽 그러니까 굉장히 수박같이 보이는데 위에만 색깔 배치를 나 원래 수박스럽기도 하고 수박 좋아해. 수박 저- 좋아해요. 네. 워터멜론. 근데 네. 그 박진영 평론가 같은 회색 경우는 분자입니다. 그렇지. 다 회색이네. 그리고 평생을 리버럴이라고 주장했는데 극좌라고 할 것 같으면 이참에 우리가 만들어서 분류표를 갖다 드립시다. 우리가 미리 예, 아니라고 하는데 저런 사람은 아니, 극좌로 분류하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그 정치 이념이에요.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12간지 아니고? 12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12간지. 서양에서 분류한 건 그 있잖아. 12 가.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쥐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쪽 팀들은 그쪽도 앞으로 가는 거야. 아니 그거 그쪽 앞이 무슨 말이야? 금방 동물 이름 이야기 12간지 앞으로 간다고? 쥐, 닭, 돼지 많이 찾았습니다. 예. 쥐, 닭, 돼지 예, 쪽으로. 쭉 있었고. 그러네, 쥐, 닭, 돼지. 네. 근데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들이 안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한 우리 가지가 동시에 말하지 말고. 자기들이 그 따지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나와서 말을 했다가는 지금 수석 최고위원부터 연달아 다 서로의 뭐 논란이 되니까 본인들도 무슨 실수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불안감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말로 소신 있는 어떤 그 독자 핵무장이나 핵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 있는 분들이라면 미국이 그렇게 됐으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그렇지. 중국이나 러시아 쪽 핵을 가져와서라도 독재 무장하겠다 이렇게라도 하면 그건 좀 이상한데 중국에서 핵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안 미국이 안 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근데 그런 주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제가 나름 정치 혐오 냉소주의자잖아요. 네. 삼지대 가세요. 꼭 가야 될 수는 없고 일지대를 바꾸면 되지. 알지대로. 가세요. 일지대 안 바뀌어요. 움직이는 걸 게을러서 못 움직입니다. 일단 못 움직이는데 보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자기 이야기를 말로서 논리적으로 할 실력과 그다음에 타인과 싸우지 않고 합의점을 만들어야 될 설득하고. 품격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는 정치 패널들. 숫자가 없어. 맞아요. 어느 정도가 하면은 제가 민주당에서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통일통이 민주당에서 오래 하신 분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한참을 하는데 그 정치인 왜 이렇게 몰라? JYP보다도 모른다면서 지금 댓글이 계속 이분이 말하는 거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 그래 이게 뭔가 하면요. 여야 같이 공의가 다 지금 정치권이 수준이 떨어지는 하향 평준화가 돼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래 보이고 제가 어제 이제 옛날 분 정동영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했어요. 너무 말을 잘하시고 요약 정리를 정확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건 잘해. 예, 그건 대북 잘해. 문제라든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 그거 보면서 옛날 정치인들보다도 지금 못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통일통이 지금 국회의원 명단 쭉 뽑아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남북 문제라든가 통일외교안보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네요. 패널들이 뭐 좌파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네. 우선 현재 그 보수적인 시각에서 여당과 정부가 잘한다고 얘기해줄 패널 자체가 일단 별로 없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런 거를 말을 하려고 치면 위험한 상황이라서 패널을 섭외해도 섭외가 안 된다. 네. 그들은 섭외가 되더라도 펑크내기 일수다. 그 다음에
그나마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패널을 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 그래서 가짜뉴스 한다 그러면서 민영사 고소한다 그러는 거, 이건 어떻게 봐요, 그러면? 그냥 권력 잡고 있으니까 누르고 싶은 그 본능인 거죠. 그게 뭐 올바른 말이 아니군요. 논리적으로 설명될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민영사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가짜뉴스를 네. 자꾸 방송에 나와서 이 좌빨들이 한다 이거예요. 요점은.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가짜뉴스 무슨 가짜뉴스를 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김기현 대표가 박성준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성준 의원에게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하고 살펴가지고 제가 정리하겠다 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민영사 고소를 하겠다는 거냐? 그건 아니다. 선별해서 고르겠다. 거기서 그 선별의 포인트가 뭐냐는 거지. 그 기준도 없네요. 내가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한참 토론을 했어요. 그거는 두 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두 명이 누굴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북한도 알죠. 북한도 알아요? 글쎄. 아 근데 그 가짜 뉴스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는데 면적을 직사각형이 구하면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네. 네. 그런데 부피는 깊이까지, 높이까지. 얘기해보면 양당이 한쪽 변을 하고 직사각형 면적에 가로가 중요하다, 세로가 중요하다 이런 소모적 논쟁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실 가짜 뉴스로 하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이래 가장 기념비적인 가짜 뉴스는 네. 나토를 뛰어넘는 한국형 핵공유를 핵공유. 합의한다고 했던 이거는 진짜 거의 저기 우리 안보의 신뢰와 책임의 기반을 송두리째 없애버린 가짜뉴스고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즈를 버금가는 정보동맹을 체결할 쓰리 아이즈 한다 했어요. 쓰리 아이즈. 이 말은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자꾸 이거 저기 사기극이다, 이거 가짜 뉴스다 얘기하는 게 못마땅한 이렇게 말하니까 가짜 거라고.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가짜 뉴스를 봤어요. 매일 가짜 뉴스를 봤고 매일 이게 네. 사기극이라는 거를 매일 봤고 왜요? 우리 전문가들끼리 사실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저거 이번에 가서 합의 못한다 그러면은 우익들도 다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저 가짜 뉴스라는 거 다 알았다고. 왜? 왜? 안 되잖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핵질서를 바꿔. 근데 왜 된다고 세상에 그러고 미국 갔어? 핵무기가 직거래. 근데 왜 된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막 핵을 공유한다는 느낌적 느낌으로 한다. 사실상 그게 그 말이지 왜 자꾸 단어에 집착하냐?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미국에서 김태효 차장이 네. 사실상 핵을 공유한 것처럼 느끼게 느낀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랬거든요. 아유. 이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저기 미 백악관의 그 저 오세아니아 아시아 담당 국장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이거 해서 아니라고? 김태효를 아예 그걸 저기 뭐야 얘기한 걸 끄집어 들여서 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공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느끼지도 말라는 거야. 느끼지도 말아. 근데 아니 이거 그럼에도 너무하신 거 불구하고 아닙니까? 왜 느끼지도 말라 그럽니까? 일단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참 거. 한번 느껴봅시다. 이게 바로 자, 핵르가즘입니다. 자, 손에 손을 잡고 한번 느껴봅시다. 자, 한번 느껴보세요. 빨리 손 잡아보세요. 김밥 김밥 좀 이따 먹고. 손에. 자, 아 이따 먹어요. 그거. 아이, 저쪽 손 좀 잡아보세요.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고. 자, 핵이 느껴지죠? 자, 느껴집니까? 핵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잠깐만 누가 핵노잼이래? 아 나 이거 참 이거 쪽팔려서 이거. 근데 게다가 우리 대통령 사소한 단어에 집착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사소한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유권 해석할 것 같으면 대통령 마음이지. 대통령이 최고인데. 외계인이 공격해 오면 그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전지구적으로 핵을 공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지. 일본도 우리도 다 핵이 있는 거죠. 왜? 그렇지. 미국이 안 망하려면 외계인이 공격하면 핵을 공격할 거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왔습니까? 이번에 나왔어.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왔는데 한미는 우주동맹으로 진화했다고 대통령이 그러셨어. 톰 크루즈한테 허락. 그러니까 그래서 마동석 보냈잖아 우리가. 마동석이. 마동석 어벤져스에 보냈잖아. 마동석이 챔피언에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챔피언. 아니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핵 인지 감수성, 헥스라이팅. 우리가 크게 가진 거를 생각하면 된다. 헥스라이팅. 우리 말이 맞다. 그럼 우리 못 느끼면 핵투 걸리는 거야. 핵투. 맞아요. 핵투 걸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핵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런데 각하께서 미국 계실 때 2040년에 화성 진출, 2030년에 달 진출, 화성 진출. 그리고 국내 돌아와서는 한미 동맹은 우주 동맹으로 나가고 있다. 이야, 이렇게 진짜? 말씀을 하셨어요. 멋진 말은 다 제 했네. 얘기가 아니요. 각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게.
나로 얼마나 그 저기 이제는 저기 태양계 동맹이야. 왜 그래? 저기 달과 화성이 나와. 그래갖고 저기 뭐냐? 그 이미 옛날에 박근혜 때 다 합의한 거지만은 미국이 합의해주고 계속 프로젝트를 늦추고 있어요. 네. 사실은 올해 달에 갔어야 돼요. 합의된 대로라면. 아 그래요? 야. 가서 그런데 이번에 간다는 얘기에다가 달에 가서 자원 채굴 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대통령께서. 이야. 거기 헬륨3라는 지구에 없는 광물이 있어, 달에. 그 뭐에 쓰는 광물인데요? 원자력 발전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원자력 수출도 못하게 됐는데 뭔 소리야? 이걸 뭐냐 하면은 달에 수백만 톤의 헬륨3가 매장돼 있는데 이걸 밝혀낸 게 한국지질연구원의 김경자 박사예요. 그 분광기법으로 엑스레이 분광기법으로 그걸 달에 있는 걸 찾아냈어. 그러면 헬륨이 원래 원자 번호가 2이요. 저기 양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어요. 이야, 근데 요 그건 놈은 중성자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요걸 핵발전소에 돌려. 그럼 중성자 분열이 된다고. 중성자 분열. 분열이 된다. 방사능이 안 나와. 폐기물도 안 나오고 와, 에너지만 나와. 너무 좋네. 좋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기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네. 한 100km, 200km 우주선에 실어. 그게 달에만 있어요, 그게? 네. 아. 달에만 있어요. 달에 이거는 못 지구에 가봤으니까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그러면은 이걸 가져와가지고 네. 원자로 대충 져도 돼. 이게 방사능 방사능 폐기가 안 오염 나오고. 그러네, 위험해요.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중성자 분열만 시켜주면은 꿈의 원자로가 탄생하는 거야 이게. 아, 너무 멋지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지금 에너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면서 깔끔한 이제 청정 에너지가 예. 이게 되는데 그거 하시겠다고 대통령이 그랬다니까 이번에. 그럼 믿어야지. 이게 그게 하고 오셨어요, 그럼 그냥? 거기 있는 건 확실합니까, 달에? 그걸 이제 네이처지의 김경자 박사의 발표에 의하면 7군데 매장된 수백만 톤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찾아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고. 의심하지 마요. 갖고 이게 문제는 오는데 가지고 오냐 안 오냐 올 수는 문제인 있는 거지. 나- 가공석이 오려면 어벤져스에 어떻게 합류해서 하냐면은 간다니까 형님. 근데 갖고 오려면은 가공석 힘세잖아. 그게 기체 상태로 매장돼 있기 때문에 달 표면을 섭씨 600도로 달궈가지고 거기서 달을 증기압을 빼내서 누가 달궈요? 달을 달달 볶아?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걸 특수 압축으로 저장을 해서 그래서 싣고 와야 되니까 이제 달에 대용량의 전기를 공급해야 되겠지. 네, 일이 그 커지는데. 달궈야 되니까 그러면 달에 또 하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되겠지.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전선으로 이제 뽑아서 달궈 볶아. 어렵다. 예. 그래가지고 압축을 해야 하는 또 압축 기술이 저장 좀 시설이 필요하네. 있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한 100년 걸리겠다, 100년. 그러니까 이게 다 돼야 되는 다 돼야 100년 걸리겠네. 이게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제 택지나 이런 것 쪽에서 분양 사기 쪽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걸려가지고. 의원님 말씀 몰입은 되면서도 평소에 존경이 이게 왔는데 기획부동산 같아요. 눈빛에서 진실의 눈빛보다 약간 사적인 눈빛이 계속 느껴지는. 아니 내가 몰입은 되면서 그래요. 아니 각하가 그랬다니까. 각하가요? 나한테 저기 달에 자원 채굴을 한다는데 그 자원 채굴이 이거란 말이야. 헬륨 사찰. 3가. 아니 달 진출을 네. 얘기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왜 법정에 진출하게 만들죠? 달 진출 법정에 얘기하는데. 진출. 저도 법정에 곧 가요. 왜요? 아니 어머, 우리 기사 우리 재판 넘겼대요? 그런 얘기 안 들었는데? 달에서 만들어지는 원자력 전기는 그게 저거 민영화할 거예요. 달에도 또 민영화 문제도 있잖아. 민영화할 거예요. 아니, 우리 또 평소에 달 감수성도 없잖아. 종합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미국의 이걸 다루는 사이트에서 달의 토지 분할을 경매로 시작했어 이미. 아 맞아요. 그거는 나도 들었어. 맞아요. 그래서 그거 다 공유지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하게. 달에도 국가가. 달에도 검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다니까. 아니 그러면 지구하고 달하고 뭐 이 동맹 같은 거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수탈하면 그 한미 동맹하고 똑같은 아니 거잖아요. 달의 주인이 누군데 동맹을 누구랑 맺어요? 아니, 맺어가지고 한쪽에서 빨대 꽂고 다 뺏어가고 한쪽 가만히 있다가 심심하면 돌아서서 욕 한번 하다가 또 목에 피 다 뺏기면서 실실 웃다가 이런 게 한미 동맹 아닙니까? 달하고도 아니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우리 둘이는 수십 년간 정말 한미 동맹 같은 혈맹 아니야? 네, 혈맹이지. 고마운 건 고마워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혈맹이지 피 쪽쪽 뽑아가고 바로 성지로 확 내더라고. 한미 동맹 그러니까 관계가 매우 안 좋은 관계라는 상징이라고 그러죠.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네, 그렇죠. 피를 쭉쭉 빨아요. 뺏기고 그냥 쉬고 웃다가 한 번씩 성질나면 욕 한번 하다가 또 웃다가 이러잖아요. 아이고 진짜. 우리가 언제 좌파 패널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의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순간 네. 바로 그냥 좌익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자 냄새가 나더라도 진정성 있게 믿고. 네. 그럼 이분은 이미 여기 좌파야. 찍힌 분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라도 한번 네네 재활용을 해야 저도 되죠. 있어요. 전 좌파 아니에요.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전 좌파 아니에요. 국자예요.
나는 오늘부터 극우를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왜요? 자기도 같이 살아. 전 아니에요. 이건 뭐야? 전 정치 잘 몰라요. 누가 통하는 거예요. 자, 전 좋아요. 정치 잘 몰라. 어쨌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네. 사실 이 현상을 봐야 된다.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이나 이런 지형을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분들의 여론이 2배 이상 많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균형을 다 맞춰가지고 가면은 기계적으로 5대5 균형 맞추는 게 맞느냐?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청년으로서. 아니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서. 어차피 평론가나 기자나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이제 떠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정권, 그 정책에 자신감이 있으면 이럴 필요가 있나? 자신감 자체가 아예 그냥 없나 봐요. 아, 예.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예. 아, 니들이 너무 솔직한 거 뭐라고 아니에요? 떠들어봐도 안철수 대표는 뭐예요? 안철수 대표요? 안철수 대표가 이럴 때 이야기 좀 해줘야지. 내가 왜 홍준표 시장이 더 말하고 안녕하십니까. 나 할 말 많습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주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어때요? 홍준표 시장. 한마디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내 일찍이 핵균형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아, 그럼. 나 도시 핵균형으로 가야 된다. 내일 해봅니다. 이상이 아니 그래서 또 다른 놈들은 다 좌파야. 알았습니다. 좌파들은 술도 잘 안 줘요. 자 이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방미 성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최대로 잘 뽑아왔다고 주장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 좀 상식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가 판단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봐라. 중국 가서 그렇게 혼밥을 8번이나 혼자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얼마나 대인관계가 안 좋고 얼마나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면 혼자 그렇게 불쌍하게 8번이나 혼밥을 했겠냐. 나를 봐라 나를. 나는 미국의 의원들이 그냥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23번이나 쳐주고 노래도 부르고 그 노래를 불렀던 원작자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하버드도 내가 가지 않았냐. 내 영어 발음도 얼마나 좋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이해가 가는 게 네, 이해가 가요? 총 50번이 넘게 박수가 나오고 27번 23번 일어났고 일어나서 근데 아무래도 천천히 영어로 하고 또 이렇게 발음이 팍팍 안 들어오다 보면 자꾸 연설문을 보게 된다고. 그날도 보니까 듣다가 이렇게 자꾸 하다가 일부 의원들이 졸기 시작한 거예요. 아, 졸기. 그러면 빨리빨리 일어서야 너무 돼. 길었어요, 맞아. 이게 다리 운동을 안 하면 있잖아. 이게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 성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졸지 않으려고 계속 일어나야 돼. 그래가 나 무릎 꿇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주자주 이렇게 해야지 이 연설문이 44분간 진행이 됐는데 너무 길었죠. 사실 저도 집중해서 2번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의원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번 일어나는 뜻에는 졸지 않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의지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타이밍이 아닌데 옆에가 일었으니까 왜 일었는지도 몰라. 같이 일어서. 김광석의 그러다가- 노래 일어나가 생각나네요. 그 계속 다음에 일어나, 사실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할 만한 내용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조지아주에 이거. 텍사스주에 이거. 선물 보따리. 이거. 야, 너무 많았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체 단련도 하고 그러니까 투자도 좋아가지고 받고. 기시다가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불러줬잖아요. 네. 누구라고. 예. 예. 그게 우리 이상민 씨가 가더라도 돈을 1,000억 달러를 133전을 주는데 100번이라도 일어나겠다. 이거지. 100번이라도 일어나. 아니 그게 그냥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심령대 부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노래보다 기쁘다 호구 오셨네 만백성 다들 이거 아닙니까? 호구호구야 이거 아닙니까? 신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남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냐는 거지. 백몇조인데. 그 신나죠. 돈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사인들이 조달한다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대통령이 마치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고 가서 이거 그거 해갖고 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나왔던 정경유착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뭐가 이야기예요. 틀리냐고요. 이거. 맞아.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돈처럼 기업들의 돈을 마음대로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기업들한테 덜미를 잡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결과론적으로. 헌법에 있는 그렇잖아요. 경제활동의 자유에 개입했다. 네.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 자유를 있는 거고. 원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연설문을 보니까
영어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영어를 했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또 두리뭉실하잖아요. 미국 고전에 나오는 것을 베꼈더라고. 많이 베꼈어요.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가 뭐 과거에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 썼던 표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베껴가지고 미사 여구를 많이 동원해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미국 그 국회의원들은 들은 내용이야. 잠이 올 수밖에 없죠. 어릴 때 고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영미문학을 시전하는 뭐 그렇지 맞아요. 뭐 영미문학 이야기야 그 대부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미있겠냐고.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일본도 그렇잖아요. 기업을 통해서 3자 변제한다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변제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중강제로 삼성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빠지는데도 끼워 넣으려고 했잖아요. 그 연장선으로 일본, 미국에 계속해서 자기가 선심을 쓰면서 사실 본인이 가장 강조하던 자유경제 시장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아니, 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연설문을 두루두루 보니까 그 한국 시장의 혁신과 자율의 에너지, 그 성장의 어떤 그 다이내믹한 우리 역동적인 그 국가 아닙니까? 자유 통상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연설문을 보니까 대부분 한국에 대한 통제예요. 우선 NPT 통제.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재처리 아예 영원히 못하도록 원자력 규범 통제. 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수출하는데 지적재산권 통제.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수출 심사에 대한 통제. 수출 심사를 미국이 하는 거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업을 미국의 국영 기업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여다보면 국영 기업이지 뭐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통제. 그러니까 연설문의 약 80% 정도가 한국이 앞으로 통제되어야 할 규범 위주로 다 짜여져 있고. 네네. 반면에 우리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딱 한 줄 나와 있더만. 네. 그동안에 한국 기업의 우려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려고 한 양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한 줄이 나와 있어, 이게. 한 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럼 다 통제만 받습니까? 야, 그래서 전부 우리는 통제예요. 통제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이제 5개의 기둥이라 그러잖아요. 네. 뭐 안보, 경제, 기술, 문화 뭐 해서 또 이제 핵 동맹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 5개의 기둥이 통제형 동맹. 그러니까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통제 국가. 네. 통제형 동맹으로 이게 이제 자, 아니 이거 그래서요.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든 이형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한미일, 우리 미국, 일본 이런 선진국들하고 같이 매달려서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토를 답니까, 좌파 패널이. 알겠어요. 좌파 패널. 그래서 좌파 패널이 죄송합니다. 입 다물어야 죄송합니다. 되겠네. 예. 자, 아유. 중국 반도체 전문가가 관영 언론에 기고문을 내면서 한국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 반도체는 미국의 디커플링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은 수요 부진과 미국의 압박으로 고사 직전에 있다. 지금 고전하고 있다. 미국 디커플링의 압력은 중국 반도체 산업에겐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압력을 행사하게 되고 한국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미국이 막아주는 중간에 중국은 알아서 스스로 자금률을 높이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다. 중국 반도체 자금률은 2019년에는 30%였지만 미국의 덕분으로 2025년에는 70%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네. 갤럭시 S23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새로 신상 나왔는데 0.몇 원래 %. 0%예요, 그거는. 0%대요. 원래 삼성 핸드폰 0%. 거기에다가 지금 애플이 19%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네. 그럼 뭐냐? 나머지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다 이 중급 이상 고급 휴대폰 시장까지도 대체해서 다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한미 간의 가장 큰 인식의 간극이 이겁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미 정상회담 끝난 27일 날, 그 다음 날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1시간 했는데 여기서 단호하게 중국하고 미국은 디커플링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미중 무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최고 좋았대요. 달성했고 네.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가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라. 디커플링 절대 아니다. 그럼 뭐냐? 중국을 견제하는 건 디리스킹이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하자는 거지 디커플링이 아니다.
그래도 탈중국이 아니고 단지 중국의 위험한 요소를 관리하자고 한 거다. 거기에 제니 델런 또 연방 그 준비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기 그 중국 견제론자들을 향해 가지고 아예 직설적으로 퍼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중국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백악관 안보보좌관 얘기가 제일 정확한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 보기엔 그러면 네.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오히려 중국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나라를 죽이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도 네. 저기 그 대중국 봉쇄가 아니라 그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동맹론자들은 네. 이제 미중 신냉전은 아유, 숙명이야. 한심스럽다. 이제는 파국이 임박했어. 빨리 선택해야 돼. 하다 보니까 탈중국 그 디커플링을 내재화해버린 거야. 우리가 내재화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그런 얘기를 자제하고 살펴봤으면 그렇죠.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정작 미국은 디커플링 안 하겠다는데 우리는 디커플링으로 받아들여버리는 의원님, 이게 의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 나라와 그러니까 국제법적 관계에서는 네.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A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른 나라하고 뭐 B, C의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책을 펼친 그 지도자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다른 지도자가 네. 들어서면 네. 그 예전에 했었던 그 A라는 지도자가 원래 다른 나라들하고 약속했거나 어쨌든 뭐 MOU거나 뭘 해놨던 그런 것들도 계승해야 됩니다. 다 완벽히 계승하는 건 조약이나 이런 걸 체결해서 얘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지 않아요?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힘의 아니 조약을 맺고 그걸 네. 비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준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나중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죠. 네. 있는데 내가 고착되기 전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대신 이제 국제적으로는 365 국가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호주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한때 친중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반중을 했습니다. 에. 그러다 최근에 또 친중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격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리를 따진다면 미안하지만 좀 얼굴이 좀 뜨겁지만 그렇게라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화죠, 그건. 네, 정상화로. 정상화지. 이거는 디버스 한다. 그러니까 저기 뭘 이렇게 전복하고 단절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동티나지 않게 잘못된 정책이라도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네. 국회의장이나 아니면은 그 다수당인 야당 대표가 미국이나 중국을 좀 돌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IRA라든가 저기 뭐야 반도체법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법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똑같이 우리도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국회의장이나 야당 대표, 다수당의 야당 대표가 미국과 중국을 돌면서 정부의 정책과는 조금 있죠.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도 풀어줄 필요가 있지 그것도 않느냐 눈치 이런 보기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해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야당도 이 서술에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제가 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나가야 돼요. 시안에 아, 삼성전자 나가요? 어디 공장이 나가세요? 있는데 아니 네. 저 의원님도 야당이잖아요. 야당 대표 나가시는 거 가지고 뭐. 아무 눈치 안 보고 제가 가려고. 검찰에서 잡힐까봐 도망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딱 공개하고 출국 금지 될라나? 잠깐만. 나가면? 이미 지금 그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 중인데 어디를 나가요? 그렇다고 못 나가지는 않죠. 공항에서 잡히는 거 아니야? 천공 때문에 갑자기 지금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사진 찍히겠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온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시안에 거기 인사로 불리대잖아. 삼성 가시는구나. 삼성. 아니 삼성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예, 있는데 예. 사실 그것보다는 대화를 좀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네, 그 중국 인사들하고 자, 일단 대화를. 그러면 다녀오신 다음에 얘기해요. 공항에서 안 제가 잡혔는지. 재밌는 얘기 가지고 못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못 들어오시나요? 자, 분위기를 자, 우리가 김종대 의원님이 귀한 출국 금지가 아니라 입국 금지다. 입국 금지. 출국 금지를 지양하고 그렇지. 무사 귀환을 우리가 지향하는 의미에서 예. 신중인사 입국 반대 시위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대신 네. MBC, KBS를 그 기간은 못 나가잖아.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러면 좌파 패널의 방송이 줄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이 사람을 그래서 내보내야지. 입국 금지 당할 수도 있어요. 입국 그렇죠. 금지. 왜냐면 입국 금지? 아니 우파- CCTV 한번 나가서 CCTV. 그러면 아니 CCTV 일단 비춰지겠지. CCTV 여기도 있는데. 그리고 저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우파 패널들이 그러겠지. 며칠간 뭐 예를 들어 10일 정도 김종대 전 의원의
출연을 막기 위해서 더 큰 국익을 버리고 손실해서 중국과의 대화를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김종대 의원을 지키고 보호해주자는 의미에서 스픽스몰 가정의 달 특선 광고하겠습니다. 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스픽스몰에서 선물 세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 기능식품 3종 선물 세트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이렇게 지금 쫙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요 지금 이거에 보면 그거군요. 보여요. 예, 예. 양종 세트.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GMP, 즉 우수 건강 기능식품 제조 기준 인증도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건강을 위한 밀크 시슬, 즉 혈행 개선과 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RTG 오메가 3 루테인, 면역력을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인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종 세트 모두 식품의약안전처가 권장하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하고요. 더 완벽한 건 가격입니다. 간 건강과 눈 건강, 혈행 개선, 거기에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모두 꼼꼼히 챙길 수 있는 3종 선물 세트의 놀라운 가격은 38,700원입니다. 바로 이게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가장 좋다는 거죠. 어르신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또 아이들 눈 건강을 위해서도 이거 줘도 되고요. 와이프에게 선물하시거나 남편에게 선물하시면 젊어집니다. 회춘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회춘의 효과. 네, 배송비는 무료라는 거. 회춘하면 뭐가 좋은데?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네. 일단 오래 살죠. 예. 스픽스몰은 전 제품이 무료 배송이고요. 지금 바로 스픽스몰에서 가정의 달 특급 이벤트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3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자,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빨리빨리 오늘 빨리빨리 누르십시오. 더보기 링크나 네이버에 스픽스몰 검색해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글래무어 아이크림입니다. 네. 저희 스픽스가 글래무어와 함께 이번에 아이크림 준비했는데요. 연꽃이 생명력이 강해서 뭐 700만 년 된 씨앗을 발아야 된다. 이 연꽃이 출물로 만든 제품이라잖아요. 700만 년은 제가 장담할 수 없고 너무 긴 시간이라서 모르겠고요. 일단 700년 전에 발견된 씨앗에서는 발화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네. 자, 글래무어는요 합성 착향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화장품에 들어있는 향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우려를 다 뺐답니다. 글래무어는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성 착향유를 과감하게 빼고 안전한 성분으로만 만들었고요. 보통 아이크림 비싸서 아껴 쓰시는데 우리 스픽스에서 가장 예쁜 미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경.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경 민주당 대변인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임세윤 대변인도 되게 예뻐요. 정말입니까? 근데 네, 그들이 이거 쓴답니다. 난 노영이가 저래. 그렇죠. 그들이 이거 쓴답니다. 우리 노영이를 몰아갑시다. 노영이로 봅시다. 그들이 이거 쓴답니다. 자, 아끼지 말고. 거의 의회 연설급이야. 아끼지 살기 말고. 위해서. 자, 우리도 자, 기립박수다. 기립박수다. 자주 일어납시다. 아끼지 말고 선크림 가격으로 아이크림을 사서 써보십시오. 피부에 듬뿍 바를 수 있습니다. 자, 젊은 피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한번 발라보고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 가격에 하나 더, 두 개 가격에 두 개를 더 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또는 네이버에 스픽스 글래머를 검색해 주십시오.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스픽스의 김태효입니다. 이 광고 문구를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사용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스픽스의 뭐 김태효? 김태효. 아, 김태희. 김태효. 갑자기 기분 나쁘. 뭔 김태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김태효라고 해서 내는 뭐 눈이 없나?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김태효가. 눈이 없나?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저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김태효. 예, 지금 여하고 야가 아까 김종대원 말씀대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이후에 자, 그래서 제3지대 정당을 한번 또 다른 곳에서 만들어보자 이런 시도가 있는 거예요.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말 끝내놨으니까 할 거는 같은데 여기 누가 참여하고 어떤 효과가 없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당층의 제3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 평론가님?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의 제3당이 실패한 것은 이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하. 제3당을 하더라도 안철수는 분명히 이제 대권 주자였고 때로는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도 있었는데 실패한 이유는 이념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념이 있는 제3지대 정당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군데 정도 비어 있어요. 지금 보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보수가 없고 제정신이 아닌 그렇죠. 불나방 이익 집단이 보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제3지대 보수 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정의당이 지금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서의 좀 진보 쪽에 뭐 유럽식으로 하면 삼인주의 정도 계열의 정당이 나올 이념적 공간도 비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틀을 내릴 수 있는 데가 영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영남이 비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 신당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유승민 의원인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할 건지 아니면 이 당에 남아가지고 국민의힘이 망하면은 그때 추슬해서 먹을 것인다. 다 이렇게 전략을 짤 건지 그 판단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이 나가서 지금 성공한 당은 없어요. 누가요? 유승민 의원이 성공한 당이 제대로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번 만약에 제3당에 유승민 의원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바른정당 옛날에 네네, 했었죠?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땠는지. 실제로 바른정당에 나와서 새누리당에 나왔던 일파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한 번 나와서 여러 차례 그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안철수와의 합당으로 지방선거까지 치르고 그렇죠. 그리고 혹독하게 버티다가 총선 때 반문연대 비슷하게 합쳤거든요. 네. 말 혹독하게 버티고 한 게 뭐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을 유승민 의원 저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지만 네. 그냥 웰빙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들어보는데 그래서 총선을 치러야지 다시 이게 나가기 제대로 다시 시행을 다시 하지 못 않나. 나간다. 다시 나갈 아. 거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미 그렇지. 너무 힘들어. 예, 아니, 추워도 손이 맵고 손이 다 빠져나갈 것 같은 추위였기 때문에 아니 뭘 다들, 추워, 뭘. 다들 알지만 비닐하우스 바깥에서 추워요. 쉽게 나가 한 대 나가면 춥다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사고가 참 저로서는 유감인데 네. 이 대한민국이 그 민주화 이후에 언제 한국 민주주의가 가장 활력이 넘쳤는가? 타당제 체제였습니다. 그 13대 때 4당 체제에서 네. 민주화를 성취했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탄핵은 노무현- 5당 체제에서 노무현 됐고, 대통령 있을 때 제일 활발하지 네,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분당이 돼 있었는데 네. 그때 17대 국회가 정부 입법 숫자보다 의원 입법 숫자가 최초로 만났어요. 역전했어요. 와,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네. 그때가 제도적 수준에서는 제2의 민주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17대 국회가 가장 역동적인 국회였어요. 인물도 새롭게 수혈이 많이 되고. 네, 예, 그때는 많이 그런데 그랬죠. 가장 헌정일의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때는 다 양당 체제예요. 그래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최악이야. 20대.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정치 그 자체를 위해서는 다양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 가치를 끝까지 가져갔어야 되고 그때 바른정당도 그 연동형 비례제 확대하라고 거리에 나갔던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때 민생당 어땠습니까? 그때 천정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국가가 다당제만 할 수 있다면 총통제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그다음에 정치가 변해야 된다고 느낄 때는 대부분 그게 다당제 에너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기득권을 대표하지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국회, 또 민심을 담지 않은 국회, 이제 촛불이 광화문이 아니라 여의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정치개혁 포럼에 모처럼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다당제 제3지대로 응답하는 거는 맞는 얘기야 사실은. 단지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오래 가겠어? 또 그래서 성공한 사례 있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치를 그걸 일관되게 그 가치를 담보하고 그걸 정치적 소명으로 알고 지내온 정치인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이 방향 자체는 네. 한국 정치가 바뀌려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먼저 나서신 김종인 옹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 없이 내가 그 금태섭이를 갖다가 지금 대통령감으로. 대선 후보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문에 그거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 없이 다 우리 그 삼지대로 모여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 아무도 안 간다는데. 그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내 노영이는 바로 사회자에서 컷오프 시켜야 된다고 봐. 그거 내가 금태섭이를 갖다가 지금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잔말이 많은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금태섭 전 의원을 영입하고 김종인 옹이 들어가시면 나머지 누굽니까? 그거는 내가 그 전권을 가지고 네. 그 행사를 하면 그때 이제 오픈하면서 그 이벤트를 할 내용이지. 그거는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거는 어차피 그 정당 공천 시즌이 되면 다 컷오프 된다고 봐요. 그럴까요? 자, 그럼 제3지대 신당 성공하려면 어떻게 요건이 뭐가 있어요? 나한테 정권을 주면 된다고 봐요.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리 공천을 공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근데 몸은 건강하신 거죠? 팔팔하다고 봐요. 청춘 팔팔이라고 봐요. 자, 금태섭 김종인 신당은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껍데기 너무- 신당이에요. 껍데기. 껍데기 신당. 껍데기만 지어놓고 정치권에 격변이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부를 이렇게 비워놓고
들어와라. 내부를 채울 들어와라. 능력은 안 되고 텐트 하나 안 친 거죠. 텐트 하나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떴다방 같은 거 있잖아. 부동산 사기를 위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택지 개발된다. 야, 빈 땅이 이렇게 31%나 되지 않느냐. 이 넓은 광활한 땅에 사실 새로운 주인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건물주 2개밖에 없고 이 말은 맞죠.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이제 기존에 소위 말하는 기성정치로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또 다른 뭐 사쿠라 연합회 같은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양당제 폐해가 크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도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층이나 이런 무당층이 굉장히 늘어난 건 또 객관적인 엄연한 사실이고 그것은 충분히 무르익었는데 주도 세력이라고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저러니까 김이 빠지면서 뭐 되겠어? 아니, 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이게 분위기가 무당층이 일로 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안 저는 거죠. 들어간다. 이게 출발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때는 양당 정치에 다 참여했고 그 속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제3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건 논리적 모순이에요. 기존의 정치를 갈아엎어서 말 그대로 어떤 그 기존에 대표되지 않는 많은 어떤 투명 인간들이 이제는 우리의 어떤 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집단적 자각으로부터 제3의 운동이 일어나고 네. 그것이 아래로부터 일어날 때 다소 포퓰리즘적인 양상을 띨지 모르나 이것이 유럽에서 많이 성공하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게 제3지대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3지대는 결국은 그 인물이라는 데서 설득력이 없어지는 공천 탈락자들 거. 정도. 그렇지. 김종인이 하고 있는 게 공천 탈락자들. 아니 정도 잠깐만요. 기다리는 그러면 정의당이 지금 그래서 정치 유니온 세 번째 권력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그건 거기도 청년들을 여기 위해서 많이 뭐 참여하고. 어쨌든 거기도 정치신당처럼 지금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긴 이 부분이 어때요?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양당의 그 맷돌에서 아직 갈리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당은 공교롭게 정의당밖에 정의당이다? 없어요. 사실은 저 민노당 이래 지금까지 버텨는 왔으니까 네. 그래도 엄연히 의석 6석의 원내 정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버틴 정당은 사실 정의당 하나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건 확장성이 이제 그렇죠. 고갈됐다. 네. 그래서 내부가 사실상 뇌사 상태로 진입했다 이런 건데 외형은 그게 제3의 어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기 진보 개혁은 크게 한번 통합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지역에 이렇게 다닐 때 변화를 바닥으로부터 느껴요. 옛날에 정의당 가서 강연을 했다. 그럼 정의당 당원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민주당, 진보당, 사회단체가 다 와. 다 와요. 이게 올해 초부터 변화된 양상. 그러니까 절박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여의도는 전혀 들여다보질 않아요. 여의도 정치는 너무 달라요. 그렇구나. 거기서는 몰라 우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민주당 당원 교육도 많이 다녀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절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정파 정당이 달라서 옛날에 얼굴도 안 봤는데 이제 그건 초월할 때가 안 됐냐. 이런 것들이 아래로부터 많은 자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에너지를 마서 어떤 진보 개혁의 어떤 그 커다란 어떤 텐트를 치는 꿈을 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 또 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물음이 온 거예요. 박진영 평론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제3지대 갑니까? 저는 안 가죠. 왜냐면은 네. 공천 떨어지고 가면 그게 명분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열린민주당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 아니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님이 좀 그렇게 보신 거 보면 박진영 평론가를 제가 한 30년 이상 알고 지냅니다만은 그 정도 몰입에는 아닙니다. 몰입에 공천 탈락해서 간 그런. 아니 탈락 전에 가야지. 그렇지. 가려면 저, 탈락 저 전에 사람이 가야지. 감각이 좋기 때문에 네. 공천 탈락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갈 겁니다. 그럴 사람이지. 그 정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 정도 몰입에는 되는데 이런 몰입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박진영이는 조만간 넘어올 거라고 봐요. 벌써 당겨간다. 아이고 영감님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셨으니까. 예, 예. 이 금태섭이 시원찮으면 박진영으로 가야 된다. 아이고, 저기 좋아요, 좋아요. 심부름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당대표 하실 때. 그분이 전 정당을 떠돌면서 그 온갖 비리를 다 하신 분인데. 그러네. 뭐 5번 한 사람이 6번 못 하겠어? 남 배우가 그 성렬이보다 연기를 잘한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저는 뭐 무슨 제 체제가 옳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진 않아요. 보통 이제 우리 다당제 하에 양극화 체제 이게 정치가 안정도 되면서 다원주의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시대 정신이 뭔가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타도다. 윤석열 타도를 가장 앞장세우는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는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봤지만은 보수에서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3당이 창당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불만인지 쌓여가지고 뭔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까? 난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바로 저기 옛날에 열린우리당 창당 모델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죠. 그 시나리오로. 그때 멀쩡한 민주당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러나 저기 국정 운영에 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뭐 물론 그때 대통령 탄핵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여당이 분당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지금 그럴 만한 어떤 시한폭탄이 국민의힘에 있어요. 있는 겁니다. 그거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 아니 아닙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사건을 보세요. 그 녹취록 네. 사건. 정무수석이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공천을 생각해라 이렇게. 그러면 태영호 의원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영호 의원 사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선을 앞둔 시한폭탄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거 지금 저 무시무시한 폭탄입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만약에 공천 그 혁신에 실패해 보십시오. 절대 다수 의석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거를 경고했던 내부의 국민의힘의 그 합리적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이게 어디로 가요? 아니 뭐 꼭 제3지대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안에서부터가 사실상 분당 효과나 분당이 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또 분열됐다. 옥새도 알고 나를지 뭐 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김무성 한번 해. 그러면- 이상민 씨. 예.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 사실은 박강원 원내대표 된 다음에 조금 좀 애매하다 이런 판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그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처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고 없어요, 여기는? 민주당은 오히려 내부에서 지리멸렬 내부 질의를요? 지리멸렬. 왜? 왜냐면 어쨌든 이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수박들의 이 발언권이 세지고 그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려고 하는 현상들이 고착화 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리멸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그럼 많죠. 망하는 수그러지는 망하지는 않을 않지 거야. 또. 민주당의 문제가 이거예요. 네. 흥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아이고. 그냥 그 댐만 쳐놓고 물고기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당원들만 거고. 속 터져 죽겠네. 당원들만 속 터져.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유승민 의원에게 제가 이제 경고를 드리고 싶은데 경고요?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마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유승민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키맨인데 그래요? 저는 유승민이 왜 비겁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가면은 유승민 의원은 공천 못 받아요. 네. 공천 못 받는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총선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냥 서서히 무너져 가요. 거기에 대해서 쓸어 담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과정이 본인이 국민의힘 계열의 대권 주자로서의 다음에 역할? 지위를 굳히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탄핵할 수 없을 뿐더러 윤석열 정부를 국회의원 의석수를 가지고 완전히 제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못해요. 국민들은 계속 5년 동안 피곤한 상황을 그대로 온전시키면서 나는 대권 주자 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유승민 의원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유승민 의원이에요? 유승민이고 민주당이고 알고 보면은 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 쌍생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 할 건데요? 이재명 대표도 치고 나가야지 지금.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조용하죠. 이제 수박들에 밀려가지고 지금. 아니 그 자꾸 언제까지 수박 핑계만 댈 거야? 그래. 그러니까 자매도 있고 뭐 도대체. 나도 뭘 수고하고 아니, 싶네. 그래. 도대체 수박은 언제까지 맛있잖아, 수박 핑계만 될 겁니까? 수박. 나타났다. 드디어 나타나셨네요.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 수박을 곧 먹을 계절인 것으로 압니다. 예. 우리 박진영 동지와 함께하겠습니다. 동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조선일보에 금요일에 이 기사가 났어요. 네. 이재명 대표 사퇴론 솔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이 상황은 이재명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야. 근데 솔직히 지금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높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햇소리라는 지금 거지? 한국 정치의 문제가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지율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원래 이 정당 정치에 보면은 선거철 아니면은 보통 여당이 한 30%대 초반, 야당이 한 20%대 초반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선에는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이기는 정당이 많이 나오면 38%, 지는 정당이 34% 이렇게 나와요. 양당 거대 정당이. 근데 지금 40% 넘게 나오잖아. 이건 뭐냐면은 국민들 모두가 지금 배석 불복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심정적으로. 아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 기사가 신문이 나왔으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10분이 아니야? 이재명 사퇴론 고개 든다. 야, 비명계 원내대표 체제되면서 당 지지율 답보는 이재명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작전 쓰는 게 작전이에요? 작전인 게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은 일단은 두세 달 동안 비대위원장을 그쵸?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어요. 박강원 대표가 그래서 그렇죠. 이제 원내대표가 의총은 원래 민주당에서 정책만 하지 정치적 결정을 못 하게 되는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맞는 신임 뭐 비대위원장 모셔온다 이런 식의 머리를 굴려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지. 당 분열 책동을 이간질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는 말도 뭐 한 1-20% 맞다. 왜냐? 우리가 늘 기대했던 개혁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이재명의 모습이 지금 1년째 안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뭔가 결단을 내리고 물론 어려운 거 있지만 소위 말하는 뭐 반명파 또는 뭐 수박 뭐 등등으로 해서 계속 운신의 폭이 없다. 이렇게 언제까지 변명하고 살 거냐. 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런 부분이고 앞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 외부적 요인이 좀 크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 둘 다 지리멸렬하지만 내부적 요인이 큰 거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삭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유승민 의원도 진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평생을 비겁하게 살았는데 다시 그 비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또 결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안 될 것 같은데 왜? 네, 그냥 비겁하게 계속 사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저요? 네. 제가 왜? 제3지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3지대. 제3지대. 그게 주제예요. 계속 원에 계실 겁니까? 집중 좀 해주세요. 집중. 계속 원에 계시니까 좋습니까? 시원한데? 좋습니다, 저는. 시원한데 좋아하시네. 좋아요. 따뜻한 남쪽으로. 그래. 뭐 내가 귀순용사입니까? 내가 뭐 따뜻한 내가 뭐 저기. 저는 뭐 전 정의당원으로서 일단 간곡히 아니 기순용사도 지금 국회의원 2명이나 나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태영호 지금 대권 주자설까지 있는데 변희재가 지금 주장하고 아니 그곳 쪽에서는 태영구가 대통령이래요. 네. 태영호 정강훈 투톱으로 간다. 나보고 다들 그리야. 빨리 얘기하십시오. 그러는데 네. 그 제3지대로는 저렇게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 기후 위기, 불평등, 또 세계적인 어떤 그 지정학의 위기 이런 것들은 이제 진보의 의제가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담당해야 될 진보의 주체는 작아졌어요. 이 갭을 메꾸는 게 정치 개혁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의 양심과 소명은 시대 과제에 우리가 같이 가주는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제3의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때 이렇게 무슨 이런 개념을 오남용 해가지고 오히려 황사에 미세먼지 더하고 말이요.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그 개탄스러운 일이요. 그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스픽스 5월 7일 일요일에 여러분들께 이런 왁자지껄에서 또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우리 또 제3지대 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얘기해봤습니다. 뭐 얘기를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아직도 좀 시끄럽고 정신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정치하시는 이 두 분, 박진영 평론가와 우리 김종대 전 의원께서 좀 고군분투하셔야 되겠다. 우리 세 명은 옆에서 박수 치고 도와드리겠다. 네, 그리고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응원과 좀 비판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공격적으로 퍼부어 주시길 바란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이분들도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구하고 싶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말수가 제일 적었어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서운 분. 모두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앞길에 바로 고춧가루 뿌리시는군요. 레퍼토리를 좀 바꿔주셔요 이제 앞으로. 자,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한 일요일 마무리 되시고요. 내일 또 어버이날 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가정의 달일수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허리 중추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